아, 아, 어디로 취직해야 되노? 보자. 여보세요? 예. 예, 제가 강동호 맞는데요. 예? 증여세요? 이번에 내가 업체를 하나 인수하려고 그러는데 이 세금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말이야. 자네 이름으로 그 주식 명의 신탁을 좀 할까 하는데. 형님 말씀이라면 해야죠. 고맙네. 아 그리고 자네 우리 회사에 이사로 오는 게 어떻겠나? 내 월급도 넉넉하게 챙겨주겠네.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이리 와서 좀 앉게. 이 사람 이름으로 명의 신탁을 좀 할까 하는데 얼마나 한 3천 주 정도 괜찮겠나? 명의신탁 계약서 작성해서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자네가 알아서 처리해주게. 아 그리고 우리 박 이사님 방도 잘 좀 안내해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이사님,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명의신탁 계약서입니다. 그래. 별 문제는 없겠지? 그럼요. 그나저나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아, 내가 집안에 일이 좀 있어서 잠을 못 잤어. 약은 챙겨 드셨습니까? 약은 무슨 괜찮아. 약도 챙겨 드시고 건강도 잘 챙기십시오. 그래, 고맙네. 가슴도 답답한 게 이따 병원에 가보긴 가봐야겠네. 이제 이 사랑도 끝이구나. 그래, 고생했다, 강동호. 다시 잘해보자. 자네 무슨 일인가? 이사님께 결제 받을 게 있어서요. 그래. 이사님! 이사님! 괜찮으십니까? 다녀왔습니다. 그래. 박 이사 장례는 잘 치렀고. 네, 사장님. 아하, 참 아까운 친구가 갔어. 얼마 전부터 안색이 안 좋아 보이셨는데 심장마비로 갑자기 그렇게 가실 줄이야. 우리 나이가 그런 나이네. 그런데 사장님, 박 이사님 이름으로 명의 신탁한 주식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한 5천 주 정도 되나? 네. 근데 그걸 박 이사님 자녀들이 알게 되면 주식 반환 청구를 할 거거든요. 주식 반환 청구? 주식 명의가 박 이사님이니까 당연히 알겠죠. 무슨 방법이 없겠나? 장례식장에서 보니까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박 이사님 도장은 준비했고, 자, 주식양도 계약서 날짜는 돌아가시기 전날로 해서 됐다. 계약서 하나 보낼 테니까 법인세 서류 제출할 때
주식 변동 사항 명세서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해 주세요. 네네. 그 건설사? 그만둔 지가 언젠데. 그래. 조만간 술 한잔 하자. 이 어디로 취직을 해야 되노? 여보세요? 예. 예, 제가 강동호 대입니다. 예? 증여세요? 강서진님 주식의 명의 수탁자로 돼 있으십니다. 강서진 대표... 저는 그분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요. 명의 수탁자라 증여세 5억 원이 부과되고 집도 압류되니까 빨리 납부하시고 지체하면 가산세도 계속 부과됩니다. 이 대체 무슨 일이고? 나도 모르게 사장님 주식이 왜 내 앞으로 돼 있노? 자, 정말 강동호 씨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황당한 사건인데 먼저 사건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내용이 좀 길고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꼼꼼히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원 씨는 강서진 씨 회사의 총무 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강서진이 회사를 인수하여 박용진을 이사로 들이고 본인 주식의 명의 신탁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를 수락한 박용진 씨가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되죠. 장례 후에 총무 책임자 이승원 씨는 강서진 씨의 묵인 아래 박용진 씨의 상속인들이 주식 반환 청구할 것을 대비하게 됩니다. 박용진 씨가 사망 전에 작성한 것처럼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해서 명의 수탁자로 회사를 퇴사한 강동호 씨를 지정합니다. 네. 하지만 강동호 씨와는 전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 위조된 서류를 진정한 것으로 알고 강서진 씨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강동호 씨에게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고 강동호 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심지어 그의 집에 압류도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강동호 씨는 어이가 없는 상황에서 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과연 강동호 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나오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 상황도 꽤 이제 복잡을 한데요. 네. 자, 이 사건은 로이어의 깔끔한 설명남이 계시죠. 종합법률 전문가 박보영 변호사님께서 맡아주세요. 네, 강동호 씨가 너무 억울한 상황에 처했네요. 자신도 모르게 5억이라는 세금과 함께 살고 있는 집에 압류까지 되다니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제가 복잡하고 억울한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게 하루아침에 증여세를 내라고 통보를 받은 강동호 씨,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먼저 왜 강동호 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는지 원인부터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예.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증여이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이때 가세관청은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 없이 실질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명의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에서 가세관청은 명의자인 강동호 씨에게 증여세 부과 처분을 한 것이고 이러한 가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점은 강동호 씨가 입증해야 합니다. 야, 이게 정말 세금을 내야 하는 것도 억울한데 일반인인 강동호 씨가 과세관청을 대상으로 자신이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거를 또 입증을 하고 싸워야 된다는 게 참 어려울 것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같은데 야, 이 관청과의 분쟁에서 과연 강동호 씨가 이길 수 있을까요? 예, 행정소송 특히 조세 관련 분쟁은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가세관청을 상대로 불복을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가세된 금액이 5억이나 되고 자신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집에 압류까지 당하는 억울한 가세 처분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되겠죠. 이 사건처럼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한번 꼼꼼하게 알아둬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불복 절차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사전적 권리 구제 절차로 가세전 적부 심사가 있고요. 사후적 권리 구제 제도로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 행정 소송이 있습니다. 이때 행정 소송은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와 같은 전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 말도 어렵고 과정도 어려워서 이게 사실은 일반인이 해결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 시청자분들이 좀 특히 알아야 될 부분이 어떤 겁니까? 네,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예. 이러한 불복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무한정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불복 청구 기한이라고 하는데요. 야, 이제 이게 불복 청구 기한 이 말이 이제 기한이 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기한이 어떻게 됩니까? 사전적 권리 구제 절차인 가세전 적부 심사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셔야 되고요. 다른 청구들은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이러한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사건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 사건에서는 주식 명의 신탁이 이제 반복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거든요. 우선에 주식 명의 신탁 이게 어떤 건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주식 명의 신탁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실소유자 명의 주식을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명의 신탁은 편법 증여 등 탈세, 조세 회피, 축과 조작 등 불법 거래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야, 이걸 지금 한마디로 딱 얘기하자면 내 이름으로 된 주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놓는다는 건데 이거 불법 아닙니까? 불법. 네, 그렇진 않습니다. 부동산 명의 신탁과 달리 주식 명의 신탁 자체는 유효하나 명의 신탁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이 사건처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실소유자가 조세피 목적으로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 신탁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증여이제 규정을 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다시 드라마를 보면요. 이 사건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강동호 씨인 것 같아요. 실소유자인 사장 강서진 씨와 전혀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주식을 명의 신탁을 받은 건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유효한 명의 신탁이 되기 위해서는 명의 신탁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네. 이 사건에서는 강동우 씨로부터 전혀 동의를 받지 않고 이승원 씨가 서류를 위조해서 신고하는 바람에 증여이제가 된 경우라서 무효인 명의신탁이라고 보입니다. 예. 다만 합의가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점을 강동우 씨가 적극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죠. 강동호 씨가 어떻게 그럼 입증을 하면 됩니까? 예, 5억이라는 증여세가 부과되었고 집까지 압류된 상황이므로 예. 변호사나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복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복 절차에는 각 단계별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야, 이게 지금 합의도 안 된 상황인데 명의 신탁이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거잖아요. 요거는 처벌이 되겠죠. 예, 당연히 그렇죠. 승원 씨의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고 이 정도 사안의 경우에는 약식 명령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이 사건에서 보면은 사망한 박용진 씨의 자녀들이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할까봐 서류를 위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명의 신탁된 경우에도 소송을 하면 주식을 반환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명의 신탁된 주식 재산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신탁자 재산이지만 이는 내부적인 문제라서 외부의 제3자가 볼 때 명의 신탁된 재산은 수탁자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박용진 씨가 사망 당시 그대로 명의 신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주식은 상속 재산이 돼서 용진 씨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고요. 신탁자인 강서진 씨는 다시 그 주식이 명의 신탁된 주식임을 주장, 입증해서 찾아오는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승원 씨와 합의해서 박용진 씨가 사망하기 이전으로 주식이 양도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이 사건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야, 근데 이게 사실 사문서 위조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명의신탁을 하는 상황이 사실 좀 낯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도요. 근데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모르지만 이런 사건들이 좀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까? 실제로 조세피 목적으로 주식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빈번합니다. 명의신탁은 대부분 수탁자와 신탁자 사이에 내부적으로 그에 대한 대가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서는 크게 문제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처럼 명의수탁자가 사망하거나 가세관청으로부터 가세 처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의신탁 재산이 맞는지에 대해서 첨예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황당한 일을 겪게 된 강동우 씨에게 해결책 제시해 주시죠. 먼저 강동우 씨는 회사의 총무 담당이었던 승원 씨가 동우 씨 명의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하고 세무사에게 전달한 행위에 대해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 고소를 해서 본인이 결백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우 씨가 강서진 대표를 상대로 주식 양수도 계약 무효 확인해소를 제기해서 두 사람 사이에 실제 주식 양수도 계약이 없었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법적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자료를 가세관청을 상대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재판부에 자료를 제출해서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을 인정받아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받아야 합니다.